안녕하세요. 시니어 트렌드 진행을 맡은 최학희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이미 현실이 됐고요. 무려 1,700만 명이나 되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후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 걱정, 그리고 건강 걱정, 시간 걱정하기 바쁜데요. 막상 은퇴하고 나면은 대부분 비정규직의 최저시급이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인생이 짧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2막 3막이 펼쳐지고요. 이 가운데에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를 위해서 유산을 남기고 또 돈의 길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봉란 대표를 모시고 어떻게 시니어들이 유산을 남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밸류 오브 홀더스 돈의 길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시니어들의 유산을 어떻게 좀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우리 시니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앞에 그랜드자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그랜드 제너레이션, 그래서 GG 세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퇴직 후에도 사회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소비 트렌드도 또 주도하고 뭐 이런 이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제 이런 키워드가 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시니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자산을 이제 어떤 세대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을 때,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60대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이 한 60%, 2017년도보다 2022년도에 확실하게 늘었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저게 자료가 2022년 자료지만 2024년을 거쳐서 지금 올해로 오면은 훨씬 더 이제 그 비중이 많아졌으리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자들에게 다 자산이 모여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산을 어떻게 좀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 주변에도 그렇게 큰 부자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청년들보다는 훨씬 시니어들이 더 돈이 많고 자산이 많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최근에는 이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죠. 최근에 이제 뭐 2030들은 MZ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성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은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없다. 우리가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 시니어들이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한 끝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무브먼트와 같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조금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스토리처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젊은 세대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뭐 의사여도 아버지는 목이 좋은 데 있는데 나는 이제 의사를 해도 뭐 좋은 목은 다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어. 우리 아버지 세대가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부동산을 돈을 벌어서 살 수도 없는데 아버지 세대는 집만 사면 떼돈을 벌었어.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가 뭘 해도 아버지 세대를 따라갈 수는 없어. 아버지 세대들보다 우리는 훨씬 가난해.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돈 벌 기회가 없는 청년층들에게 우리 시니어들이 자산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테마가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산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엔젤 활동입니다. 그래서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주는 이런 일들을 저희 시니어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엔젤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온 개념이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 천사들처럼 어떤 초기 창업 기업들한테 좀 자금을 밀어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 그런 초기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그룹들을 엔젤이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게 있고요. 그런 엔젤들을 2015년 이후에 정부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활성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을 육성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좀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은 창업가로 성장시킬 수 있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 막상 정부에서 엔젤 제도라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제도화시켜서 지원을 하고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전혀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때는 청년 CEO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공공 사업이었는데요. 저희 울산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제 한 100명 정도 뽑아가지고 이런 청년들에게 돈을 한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씩 줘서 창업을 해. 뭐 이런 굉장히 초창기 2012년 요럴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지역에 좀 투자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공공기관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직접 엔젤 나설 수도 없었고 저는 이제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또 공공기관 급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조금 투자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를 보니까 전문직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사나 변호사나 변리사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기부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그 투자를 해주시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애써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울산 지역에서 엔젤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지역의 엔젤은 지금 현재 2개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핀 엔젤 클럽이라고 해서 의사, 뭐 변호사, 변리사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직 그룹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엔젤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급여 이제 좀 소득이 많다 보니까 세금을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이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소득공제를 기부금하고 동일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기부금들을 좀 기부를 하시는 어떤 엔젤들 그런 이제 전문직 분들을 엔젤로 좀 초청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부하시는 그런 지역에 계시는 전문직 분들에게 가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스타트업들한테 좀 투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투자금으로 바꿔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소득공제를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한 30%에서 50% 사이로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는데 기부금하고 똑같이 소득공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셨던 그런 엔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넥스트유의 엔젤 클럽이라고 하는 엔젤 클럽도 하나 그 다음에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역의 어떤 혁신 생태계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어떤 혁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 또는 혁신 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들 말하자면 뭐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어 또는 우리도 투자를 받아보고 싶어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엔젤 클럽을 결성해서 플랫폼 넥스트 엔젤 클럽은 좀 2022년 조금 늦게 만들어졌고요. 이건 이제 제가 공공기관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활동할 때 만들어진 그런 엔젤 클럽입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에 딱 2개의 엔젤 클럽이 있는데 이 엔젤 클럽을 다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협력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엔젤들의 활동을 저희가 이제 통해서 청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시니어들의 자산을 조금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엔젤들이 이제 기부를 하던 분들이 투자다 그러고 오시기는 오셨지만 사실 이제 이 시니어 분들이 다 자기 직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뭐 투자에 대해서 뭐 투자할 기업을 찾거나 뭐 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첫 투자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투자 그 힘들었던 첫 투자가 한 2년 후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엔젤 클럽을 결성하고 한 2년 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신 거는 소득공제 때문에 우리가 기부금을 투자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셨지만 계속 공부를 한 2년 동안 하면서도 투자를 못했는데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창업 교약 패키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구로 이제 모집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에 지역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문턱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역 기업들이 못 들어오지만 하나의 이제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투자를 5천만 원 이상 받은 기업은 심사 없이 그 사업에 들어와서 한 1억 3천에서 한 3억까지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역의 어떤 공공기관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어떤 그 센터장으로서 사실은 우리 엔젤들이 5천만 원만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역 기업도 데리고 와서 좀 돈을 넣어서 키워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1년 동안 그 좋은 기업을 찾아다니라고. 왜냐하면 이제 엔젤 돈도 투자금이라고 붙였을 때는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1년 정도 그 발로 뛰면서 기업을 막 찾으러 다녀가지고 한 10개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엔젤들한테 이제 드리면은 엔젤들이 보시고 아, 그래. 이 기업 중에서 한 4개 정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협업이 이루어졌고 첫 투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부 같은 투자죠. 저희가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3개년 동안 한 12개의 기업을 그 엔젤들께서 투자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비상장 기업이고 초기 스타트업이니까 그 회수하는 텀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부와도 같은 투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이제 이런 기부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돌려받을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돈을 이제 뭐 그냥 던져놓고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저는 이제 뭐 감사했지만 제가 또 공공기관에서 기업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 일에 이제 집중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엔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돌려받나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3년 이상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이 투자를 한 기업들이 돈을 좀 돌려줘야지 엔젤들이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생태계로 집어넣어 주실 수 있을 텐데 돌아오지도 않는 투자를 계속 뭐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어느 순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돌아오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돌아오는 투자금을 만들려면 무조건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기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이게 공공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니고 있던 공공기관 그 정년 퇴직이 보장되는 그런 공공기관을 그만두고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로 나서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표를 쓰고 나온 거는 아니고요. 저희 엔젤들께 이제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하신 자금이 되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좀
그 기업을 제대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제가 공공에서 기업을 성장시켜서 돈을 되돌려받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 우리가 같이 엑셀러레이터를 좀 제대로 해보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 엔젤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아, 그럼 우리가 좀 기업을 제대로 한번 키워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돈이 10배, 30배 이렇게 되돌아오면 너무 좋지. 그러면 다시 그 돈을 생태계로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뭐 저희 엔젤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그 회사에 투자를 하신 분이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었고, 제가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 대표로 깃발을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의도치 않았지만, 저도 이제 창업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울산 지역 엔젤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되어서 그 사업의 이제 원천은 제가 굉장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을 제대로 한번 성장시켜보자 이런 거지만 출발점은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한 12개 했는데 이게 이제 되돌아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되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기업을 제대로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 있게 기업을 제대로 키워서 돈이 되돌아오면 다시 이 생태계로 밀어 넣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 이게 이제 저희의 출발점과 어떤 그 지향하는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고요. 울산 지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로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지역의 엑셀러레이터가 한 6곳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400군데가 넘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역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특히 울산 지역은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나 VC가 왔다가 투자를 하려고 기업을 찾다가 좀 성공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돌아간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생태계가 그렇게 그 좋아 보이지 밖에서 볼 때는 산업도시라서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이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대기업 우선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많이 펼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박토에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면서 이제 굉장히 가치를 많이 중심에 두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맨 앞에 보셨던 밸류업 홀더 이 말이 이제야 나오는데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가치이기도 한데요. 기업의 경영하고 관련된 주체는 스테이크홀더하고 쉐어홀더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주주하고 이해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제3의 어떤 홀더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홀더라고 하는 이런 이제 키워드를 저희가 찾아내고 우리 울산 지역의 엔젤들을 부르는 이름은 밸류업 홀더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홀더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떤 우리가 공감하는 가치를 가진 어떤 기업에 투자도 하지만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뭐 사주기도 하고 마케팅도 도와주고 뭐 지지도 해주고 뭐 가장 중요한 게 응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지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성장을 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다시 다른 스타트업한테 밀어 넣어주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지역 기업에 특히 밸류업 홀더가 필요하다. 요새 이제 로컬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 기업에 굉장히 그 밸류업 홀더라는 단어가 맞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업을 한 번 보고는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굉장히 오래 보고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도와주고 이런 게 밸류업 홀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밸류업 홀더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더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로서 지지하는 그런 기업들은 지역의 브랜드 기업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전략 산업들이 있어요. 이런 전략 산업들을 연계하는 테크 기업,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지만 또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기업이지만 지속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50플러스 재단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가치를 가진 시니어 엔젤 투자자를 양성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교육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저희 지역의 사례를 제가 한번 가서 말씀드리기로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움직이면 전국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또 전국적으로 이런 밸류업 홀더스들이 각 지역별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제 서울 50플러스 재단 요번에 모집을 하니까 30명을 모집하는데 80명이 또 그 지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80명 넘게 지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뜨겁구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려고 해. 자기 자산을 기꺼이 좀 그 씨를 뿌리는데 좀 내어놓고 싶어.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셨다고 그런 이제 좀 트렌드를 읽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밸류업 홀더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한국말로 가치 지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부동산과 같은 그런 비생산적인 투자, 그런 것들이나 또는 상장 주식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직접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분위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이런 상장 주식 이런 것보다 우리가 지지할 만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돈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가까이서 보고 직접 나서서 도울 수도 있고 이런 진정한 가치 투자, 저희는 이제 이걸 진정한 가치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가치 투자를 통해서 우리 시니어들의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식하는 그런 사회 혁신가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보면 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계속 내가 일을 하고 좀 쉬다 그만둬야지 하지만 이제 선배들을 보면서 돈은 이제 됐고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엔젤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이제 그런 분들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 너무 필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송 대표님은 활동을, 사회적 경제 활동을 계속 하시는데 경험에 비춰보셨을 때 정말 그 시니어들, 특히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이전과 좀 다른 사람들인가요? 네, 최근에는 아까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자산도 좀 있고 여유도 있고 교양도 갖추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막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노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히 이제 다른 거죠, 예전이랑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아까 기존의 유산 상속 방식을 보면 우리가 부동산, 예금, 주식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가치 투자, 또 사회적 기업,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네. 유산기부나 유언장도 잘 안 쓰는 네. 문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시고 또 어느 정도로 더 확산될 거로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기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부가 좀 힘드셨던 분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우는 기부랑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투자인데 기부랑 똑같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부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기부하시던 분들은 또 좋은 일에 기부를 하시고 기부 안 하시던 분들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기부 비슷하게 해보실 수 있는 게 투자다. 그래서 큰 자산을 넣고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당장 한 3년에서 5년 정도나 이 돈 없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신경 안 쓸 수 있어. 이런 분들만 이제 그런 자산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아까 통계에서도 보셨다시피 자산의 한 60, 70%가 그 시니어 세대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자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산들을 좀 투자를 해주셔서 회수를 하시라는 거죠. 회수를 하셔서 다시 넣어주시라는 이 선순환 생태계에 이제 올라타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네. 야, 그 투자 뭐 돈이 좀 많아야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정작 돈 많은 분들은 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이걸 이렇게 막 버리듯이 할 수는 없어. 네. 이런 게 교차할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구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시고 네. 또 이제 회수가 돼야 되니까 네. 그 회수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지켜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투자를 좀 투자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걸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제 투자 금액은 최소한 100만 원부터도 가능하다고는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조합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를 좀 이제 기업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게 되고 그 관리를 하는 주체가 GP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약속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해서 한 이 정도로 수익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100만 원씩 투자를 하시게 되면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들어오시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하면 한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많게 하면은 한 3천만 원 이렇게 그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100%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산이 좀 그러니까 수익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 3천만 원까지 연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이건 3년 정도 없어도 돼 하고 네. 투자를 한 거죠. 네네. 투자를 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았고 네. 그리고 3년 후에는 어찌됐건 다시 돌려받든 이게 재투자가 되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효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 1,000만 원 투자하면 그 다음에 세금으로 한 3,400만 원 돌려받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상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잃어버렸어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리고 기대할 만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밸류업 홀더라고 하는 거는 옆에서 계속 봐요, 기업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도와주는 맛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서 그런 투자가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은퇴하고 나서 나의 뭐 가치랄까 나의 그 존재 의미가 약해졌을 때 네. 전문성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송 네. 대표님은 그 활동을 벌써 수십 년째 하고 계시니까 네. 그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떠신가요? 수십 년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남편이 유학을 가는 바람에 한 5년 정도 이게 경력이 단절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로 복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둘 다 이제 유치원을 가고 나니까 사회로 복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대학원을 간 게 이제 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뭐 처음부터 막 사회생활을 하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사회적 기업 아까 이러닝이 굉장히 핫할 때 이러닝 쪽에 논문을 썼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기업이란 제도가 막 생겼을 때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다음에 창업도 굉장히 창업이 핫하게 되기 전부터 직전에 제가 또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 경험이 있었고 뭐 이런 정도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민간 투자, 로컬 그다음에 민간 투자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해질 때 제가 이제 또 이제 이 생태계에 들어왔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는지 트렌드를 잘 짓는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투자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지지해 주시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사실 이제 시니어들이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로컬에서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었던 게 제가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강의 중에 어차피 그냥 기부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 선한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고 네. 또 같이 어울리면서 굉장히 변화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특히 중요한 게 5060 세대의 자산을 활용해서 청년 세대와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 대표님이 하시는 게 첩보 1호 같은데요. 아, 네. 그게 봤을 때 청년하고 일을 해보시니까 네. 5060 세대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5060 세대는 사실 유능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엔젤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전문성을 활용해서도 도와주실 수 있고요. 당연히 지금 뭐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이런 분들은 다 그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한 기업이나 투자를 할 기업은 이제 그쪽에 보내가지고 검토도 시키고 또 이제 도움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돈으로도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뭐 마케팅 할 때 뭐 좀 우리 명절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사준다든가 뭐 그다음에 또 뭐 홍보도 해줄 수 있고 뭐 지인들한테 뭐 이렇게 홍보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엔젤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R&D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울산의 특수성은 약간 산업계 멘토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나 에너지나 안전 이런 쪽에 이제 멘토풀이 타 지역보다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사실 전문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울산 지역의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멘토들이 연계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청년들은 뭐 실적으로 투자나 도움을 받으니까 좋은데 네. 도움을 주는 중장년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만족감이나 효능감은 크겠네요. 네, 너무 재밌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조금 부각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전에는 다들 조용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돈이 있다, 뭐 내가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널리 알리는 거를 정말 극도로 꺼리세요. 그렇죠. 뭐 기부하시는 분들도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 8년 동안 조용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알리는 이유는 저희가 물론 엑셀러레이터로서 이제 그 본격적인 길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널리 알릴 만큼 이 활동이 재밌고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너무 보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고 사실 이제 수입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시니어들이 수입이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아무리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돈을 쓰면서 다니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쏠쏠하게 뭐 멘토링 비용이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 하는데도 조금 그 사이에 그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상을 안 해드리면요, 막 쪼을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해주셔야지. 이 기업은 생존이잖아요. 그냥 뭐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해주시겠지 이러면은, 발로 뛰어서 막 해주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 보상이 있으면 그게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일정 돈을 투자하고 내 재능도 기부할 수 있는데 네. 살짝 우려가 되는 것은 그걸 받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소통 방식이나 네, 네. 이런 거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저희 이제 그 지역에는 산업계 멘토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에 중역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항상 이제 그 청년 기업도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약간 뭐죠 세미나 같이 발표를 하고 사업 소개를 받고 거기서 이제 멘토링을 해주시고 이런 이제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발표를 하면. 이제 집에 가갖고 있으면 사방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와줄 수 있어. 뭐 네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너무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조직하고 저희가 협업을 하고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채널을 좀 통일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열정이 막 넘치시잖아요. 그래서 막 전화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채널을 통일해서 어떤 채널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조금 체계화시키는 방법을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그러게요. 이러면서 네. 진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문제가 뭔지 알 수가 그렇죠. 없는데 너무 도와주시겠다고 막 열심히 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중간 시스템을 가지고 필터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 80대 되신 후기 고령자들은 그렇게 하신대요. 네. 그 뜨개질을 하시면서 네. 거기서 이제 야 우리가 뜨개질만 해서 되겠냐? 이거 가지고 우리 선량한 기업을 좀
후원해보자. 네. 이런 선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네네. 송 대표님이 만들어가신 그 길들이 네. 그러니까 밸류를 바꾸는 길들이 스며들어서 이게 네. 시스템으로 가면은 정말 사회 전체의 돈의 흐름이 네. 굉장히 많이 흐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사실은 돈하고는 좀 무관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컴퓨터 엔지니어고, 그래서 사실 뭐 저희는 부자도 아니고 참 돈하고는 먼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은 주식 투자도 안 해요. 그런 집인데, 제가 왜 여기 이런 데 와가지고 일을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돈의 길을 바꾼다는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도 길을 바꿀 수 있지만, 어떤 민간의 힘으로도 바꿀 수 있다. 민간의 어떤 선한 의지로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길로 나섰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치가 있지만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에요. 뭐 소셜 벤처예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순수하게 민간의 힘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또 파워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민간을 고수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좀 힘든 거는 있죠. 사실은 이제 오해도 많고 돈을 벌려고 저렇게 하나, 뭐 돈을 많이 버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송 대표님은 이렇게 소셜 벤처를 후원하는 일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서울 지역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지금 이제 사업은 어차피 연고가 그래서인지 어차피 지역 사회를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아까 강의 중에서도 뭐 엑셀레이터만 하더라도 서울은 굉장히 많지만 네네. 지역은 찾아볼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서 청년 찾아보기 힘들고 이런데 네. 지금 이제 지역 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 또 지역 사회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지역 사람이기도 하고요. 고향이 부산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 사람이기도 하지만 서울로 또 오래 살아봤고, 이제 그래서 서울 지역과 지역이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에 가서 이제 창업 기업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육성하는 일을 또 하면서 굉장히 서울이랑 격차가 크구나. 돈과 사람이 서울에 다 몰려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반면에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지역에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는 애 둘을 낳고 울산 지역으로 가서 공공기관의 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청년들이 요즘 이제 실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각한데 왜 다들 서울에서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는지, 지역이 훨씬 더 기회가 많고 할 수 있는 자원들도 청년들이 와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려주고 싶다. 창업도 지역에 있는 저희 같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창업기업들도 잘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창업기업들이 일자리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선순환을 청년들도 좀 와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희 시니어가 그 멍석을 좀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모든 자원과 사람이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는. 그러면 현장에서 느끼실 때 이 밸류업 홀더스 분위기가 초반에 비해서 점점 어떤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나요?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죠. 많이 뜨거워지고 재밌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들어오시고 싶다고 해서 저희 엔젤 클럽에 막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많이 투자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지만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가면 돈을 번다더라 이렇게 해서 오시면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이제 자격 요건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추천하시고, 그다음에 또 운영위원회가 전원이 만장일치로 했을 때 이제 저희 엔젤에 합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5분 정도 새로 들어오셨고, 올해도 지금 이제 들어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재미인 것 같아요. 이게 남 도와주는 일이 내 돈을 넣었는데도 너무 재밌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거를 보면 그렇죠. 너무 보람이 있고,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이제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 자꾸 편의점을 하시고 직접 어르신들이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나. 그냥
할 만한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것도 내 사업이나 똑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거든요. 막 그 기업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역시나 투자를 하고 있으면 내가 잘 되는 게 맞죠. 왜냐면 내 돈이 불어난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그런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이제 많은 호응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은 네. 시니어 트렌드 2026의 키워드로는 어떤 거를 생각하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2026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아까 이제 저는 트렌드를 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찔리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니어에 집중한 거는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제가 시니어라고 자각한 게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시니어 트렌드 2025에 이제 기고를 하면서 좀 보니까 역시 이 자산을 어떻게 옮기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청년들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세들, 3세들 또 이제 또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갈 직장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내년 이후에는 창업 증여 뭐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정부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투자를 해주지만 우리 자식이나 우리 다른 그 가족한테 증여를 해주는 그런 걸로 창업을 하게 하는 거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들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실은 중장년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가능성도 희박하고.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청년하고 협력을 하고 네. 그 더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에게 돈이 흐르게 해서 네. 그를 또 이 베이비 부머나 시니어들에 가든 자산을 가지고 그런 선순환을 흐르게 하는 것, 특히 말씀 주신 창업 증여 이런 거는 네. 뭐 일본 초고령 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네. 네. K 브랜드가 만든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저희 엔젤 클럽의 그 세무사님 한 분하고 그런 이제 세금과 관련된 책을 기업들한테 이제 좀 주려고 참고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창업 증여 섹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세무사님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자. 이제 그 세무 상담을 해서 창업 증여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창업을 실패하지 않게 키워드리는 그런 것들을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많은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시니어들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그 합리적으로 옮기고 또 이제 의미 있게 옮길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저처럼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요 세 가지 정도 아니면 요런 거 정도는 간단하게 준비가 돼야 돼. 그런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뭐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냥 던져놓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이 좀 있으시면 마음이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엔젤클럽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엔젤클럽에 오실 때는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도와주실 때는 욕심 없이, 그러니까 바라는 거 없이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사실 이제 저희는 보상 없이 도와드리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희 엔젤들이 보상 없이 기업에 가서 도와주시는 것보다는 보상을 일부 좀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희망은 하지만 사실 뭐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으면 이제 바라는 게 많다 보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좀 순수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사실 뭐 보상이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답이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 속에서 정말 이 격차는 커지고 또 베이비 부머들이 어떠한 창조와 혁신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많이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자산이 축적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송 대표님 말씀하신 이러한 돈의 흐름을 바꾸는 일, 이것들도 우리들이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베이비 부머도 좋고 청년도 좋고 또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큰 흐름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